자, 전국에 계신 경합팬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정복조 시즌4 진행 임승진 인사드립니다. 오늘 또 우리 정보 박 소장 또 조교 원정일 함께 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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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정복조 시즌4는 갈수록 진화하고 있습니다. 정말 제가 봐도 정말 진짜 내용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방송만 보고도 뭐 충분히 한구라가 되는 그런 내용들인데요. 가장 최근에 기억나는 게 지난주 일요일 날 마지막 경주 때 우리 박 소장이 12조 말 선 버스터 차라리 늑발해버리는 게 나을 것 같다. 바닥에서 멋지게 올라왔는데 같이 들어온 놈이 워낙에 누구도 볼 수 없는 태양왕이라는 말이었어요. 1군 승군전에 그 누구도 진짜 뭐 경마 좀 한다는 사람들은 도저히 볼 수 없는 말이 동반입상이 되면서 큰 배당이 나와버렸는데, 아무튼 그런 내용들이 저희 정복조 시즌4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께서도 기쁜 마음으로 시청하시면 되겠고, 자, 이번 주에는 서울에서 헤럴드 경제배 대상 경주가 열립니다. 혼합 3세 이상 2000m 레이팅 오픈으로 해서 일요일 9경주에 하이라이트 경주로 펼쳐진다는 점 말씀을 드리고요. 승부처 공지 말씀을 드리고 바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우리 박 소장이 초장부터 메인을 좀 준비를 했습니다. 3경주, 준메인은 10경주로 준비했고요. 우리 원정일이가 9경주 메인에 5경주 준메인, 임승진이가 마지막 11경주 메인에 7경주 준메인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참고하시면서 들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1경주 스타트 하겠습니다. 그 전에 한 가지, 이번 주에 그 출마표가 좀 늦게 떴어요. 경주가 막 깨져버렸어요. 2군 1900이 깨졌고, 국산 4군 1700 하나 깨졌고, 6군 1300이 레이스가 깨지다 보니까 뭐 이런저런 경주를 막 분할을 시키는 과정에서 출마표가 좀 늦게 떴다는 점, 그러면서 출마표는 또 누더지가 됐다는 점은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1경주 스타트 하겠습니다. (1000m) 6등급 경주입니다. 3세마 경주인데 이번 경주가 분할이 됐습니다. 일요일 1경주하고 두 개로 찢어놓은 경주인데요. 일단은 원정일이의 시각 먼저 듣겠습니다. 네, 이번 경주는 뭐 현장에서 뭐 강축으로 팔릴 것이고 뭐 선행할 수 있는 7번만 마이더스 웨이가 있고요. 원정일이 추천드리고 싶은 마필은 6번만 뉴 파트너라는 마필입니다. 모래를 피하는 어떤 과정이나 어떤 모습들, 앞에다 말을 놓고 좀 주행 검사를 했으면 좋겠는데, 라스트 탄력감이 상당히 좋았어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는 외산 4등급 마필이죠. 달려라 레오. 이름만 들어도 우리 가족 여러분들 분명히 아실 거예요. 달려라 레오라는 마필과 병합 파트너를 했는데, 동등하게 이 신마의 어떤 느낌보다는 구마의 어떤 탄력, 그리고 주행검사 당시에 어떤 보여줬던 모습들, 6번마 뉴 파트너가 이번 경주 7번마 마이더스 웨이의 파트너가 되지 않을까 내심 기대해 보겠습니다. 마이더스 웨이는 인정을 하는 가운데 6번마 뉴 파트너를 우리 원정일이가 후차권 1순위로 추천을 해줬고요. 자, 박 소장. 7번만 마이더스 웨이가 굉장히 수월한 경주 편성을 만나게 됐다. 경주가 분할되면서 쪼개지면서 조금 어렵게 도전해야 될 그 편성이 쉽게 들어올 수 있는 그런 조건으로 뒤바뀌어져 버렸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데뷔전 때부터 어떤 게이트 조건이 좋아서 많은 관심을 모았습니다만은, 데뷔전 때 이제 발주보조 요원이 조금 늦게 나와지면서 스타트를 깔끔하게 끊어내지 못했고, 2월달에 뭐 황순도 기수가 아주 무식하게 들이댔어요. 인코스를 두들겨 패가면서 쑤셨는데 너무 또 과도하게 초반 중반에 힘을 다 써버렸고, 근데 조금씩 실전을 적응하면서 그야말로 이제 직전 경주 때는 아예 외곽이라 또 선행은 글렀구나 했는데, 따라가서 마지막에 그 하정훈 기수가 채찍 과다 벌금과 맞바꾼 2착인데요. 그걸 마필 자체가 소화해냈고 가까스로 이동한 게 아니라 널널하게 이동을 왔다는 측면에서 이번에는 뭐 좀 더 발전된 기량 기대할 수 있어 보입니다.
7번, 6번, 7번마 마이데스에는 아마도 인기 순위 1위가 예상이 되는데 인정하고 가는 분위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후차권에 6번 뉴파트너가 나와 있고 나머지 중에요. 3번, 4번, 5번 정도가 설명이 필요할 것 같은데 3번마 음악대장 같은 경우는 지난번에 박시천이에서 문세윤으로 한번 바꿔봤습니다. 안 되더라. 포기죠. 그 집에서 완전 포기고 4번마 드래프트 1에 이하나를 태어났는데 은근히 괜찮습니다. 은근히 여기 지금 나오는 6번마 뉴파트너하고 같은 날 같은 경주에 주행검사를 했는데 밀리지 않는 모습 또 주행검사 때 방해를 당했다는 점까지 감안했을 때 무시할 수 없는 조건이 되겠고 5번마 좋은 나들이 같은 경우에도 스타트는 빠른데요. 발주도 빨라요. 수요일날 보니까. 근데 말이 너무 작습니다. 누가 갖다 비벼버리면은 잘못될 가능성이 좀 있는 상황이라서 얼마만큼 편하게 나가느냐 이것도 좀 관건일 것 같습니다. 이경주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경주고요. 1000m입니다. 6등급의 10마리입니다. 이번에는 박소장 먼저 하겠습니다. 자, 이번 이경주는 역시 이제 초반 자리 다툼이 상당히 중요할 것으로 평가가 됩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이번 주 토요 경마가 오전장 중반부까지 쭉 이어지면서 그 선행 가는 마필에게 점수가 많이 실어지는 그런 예상각이 자꾸 나옵니다. 그래서 주로 자체가 뭐 크게 반하지 않는다면은 현장에서도 선행마를 위주로 막권을 살 생각이고요. 그런 측면에서 이번 이경주 같은 경우는 5번마 다이아탑이 이 완벽한 선행 조건은 아닐지라도 안쪽에 기습 가능한 마필, 신의 마필들의 또 스타트 능력 감안하더라도 충분히 맞짱을 떠서 이겨낼 수 있다라는 분석이 나와요. 5번마 다이아탑의 강력한 선행 강곡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원장님. 네. 요 마필은 지금 제가 좀 따라다녔던 마필입니다. 망아지인데 이 8번마 동틀대라는 마필입니다. 이게 원래 지난주에 나왔어야 되는 마필인데 한 주를 미뤘어요. 요 마필이 이제 도입을 할 당시에 이제 목장에서 이제 주행 검사를 하죠. 어느 정도 발주 연습과 주행 검사를 통해서 이제 입사를 하게 됩니다. 한국마사회. 이 마필의 내용을 들어자 보면 그 입사하기 전 이 목장에서의 1000m 주파 기록이 1분 02초대를 끊었다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지난주 비가 좀 왔었을 때 썼으면 대가리다까지 나오면서 원정일이 A급까지 한번 기대를 해봤었던 마필인데 한 주가 미뤄져서 지금 마방에서는 조금 울상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이 마필이 편성을 잘 만났다. 이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자 8번마 동틀 때 망아지 때부터 쫓아온 마필 추천드릴게요. 어디 목장이에요? 저쪽 여기 어디야? 장수 목장. 네, 장수요. 자, 동틀대가 데뷔하기 전부터 원정일이가 좀 관심을 가졌던 말 드디어 이제 서울 경마장에 이제 데뷔전을 치르고 있습니다. 매니필 자마고 또 3세마고 또 거세까지 하고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가 지금 3세 연령 오픈 경주인데 아까 1경주 같은 경우는 3세마 한정 경주 아니겠습니까? 거기는 상금이 좀 많습니다. 근데 그 많은 상금을 포기하고도 여기를 나온 이유를 좀 알아보니까 당장 우승이 필요하다 상금보다는. 그래서 여기 좀 나왔다는 내용까지 제가 아울러 전달해드리고 5번마 다이아탑 역시도 1300을 최근에 뛰었죠. 이번에는 1000m로 거리를 내렸습니다. 직전에 제가 이걸 배당마로 좀 안고 갔었는데 막판에 좀 아쉽더라고요. 하지만 우리 박 소장이 봤듯 언급했듯 1000m로 줄여놨고 또 선행 우선 순위인 만큼 당연히 봐줘야 되겠다라는 판단이고 나머지 말 중에 이제 5번마 스페셜 킨이요. 예전에 문세현이가 한 2번 타고 작년 하반기 때 11월달 12월달에 2번 타고 포기를 했단 말입니다. 나하고는 안 맞나 보다 아니면 능력이 없나 보다 포기했는데 이번에 다시 한번 기승을 하고 있습니다. 한 2달이 지났는데 2-3달. 자, 그동안에 분명히 좀 힘이 찬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다시 한번 37조에서 문세현한테 러브콜을 한 것이고요.
7번마 바이칼 전사가 주행 중에 바깥으로 삐지는 게 문제인데요. 박상우가 얼마만큼 컨트롤을 잘 하느냐 일단 관건이 될 것 같은데, 아무튼 임승진 역시도 이번 이경주의 관심마 1순위는 8번마 동틀대로 말씀을 드리면서 이경주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3경주고요. 1300입니다. 6등급의 11마리이고 여기는 우리 박 소장이 일찌감치 승부의 칼을 좀 빼들었습니다. 3경주 먹을 게 좀 있다 이겁니다. 방송 준메인 승부가 아닌 메인 승부로, 방송 메인 승부로 초장부터 한번 때려버리겠다, 때려야 되겠다 작심하고 나오고 있습니다. 잠시 후에 그 내용을 듣겠고요. 원정일의 포인트 간단하게 듣습니다. 네, 저는 9번마 컬러즈 퀸을 추천드리겠습니다. 원정일이 가족 여러분께서는 요 마필 분명히 기억을 하실 거예요. 완전히 바닥을 때리고 있다가 지난 경기였죠. 자, 김옥성이로 안장이 교체가 되고 원정일이 노렸던 마필이에요. 근데 인기가 바람이 엄청나게 불었었던 마필인데 김옥성 스타일대로 걸음을 남깁니다. 자, 그때 당시 이제 볼드나이라는 마필이 대가리로 왔는데 꼬린 하고서 여유 있게 그냥 확 앞질러가는 그런 모습까지 보였어요. 걸음이 남았다라고 저는 판단합니다. 9번마 컬러즈 퀸 추천드리겠습니다. 임승진이는 8번마 옵티멈 루디입니다. 지난번에 인기순위 3위로 팔릴 때 제가 현장에서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페로비치를 태워놨지만 별로 마음이 없는 상황이다. 편성을 지금 그 집에서 세게 보고 있다. 완전히 잘라드렸단 말입니다. 페로비치답지 않게 그야말로 걸음을 많이 남겼습니다. 이 정도로 설명을 드리면은 대충 알아들으셨을 것으로 믿고요. 임승진이는 이번에야말로 8번마 옵티멈 루디는 세게 본다 말씀을 드리고요. 자, 이번 3경주를 준메인도 아닌 메인으로 준비했습니다. 방송 메인 승부로 준비한 박 소장의 포인트는 뭔지 지금 바로 듣겠습니다. 자, 앞서서 이제 한 마리씩 소개를 해주셨으니까 이번 3경주 박 소장의 메인 승부처에 대한 근거는 좀 짧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이제 오전장에 총알을 좀 불려놔야 중후반부가 좀 넉넉하게 경마가 진행이 되죠. 이 3경주는 일단 다 떠나서 적중에 대한 자신감이 상당히 높은 경주이고, 더군다나 이렇게 이제 11마리가 나오지만 지난번에 1, 2차간에 입상하지 못했던 마필들, 입상한 마필들이 어쨌거나 한 마리도 없습니다. 게다가 이제 우승을 또 차지하고 있는 그런 우승의 전력을 갖고 있는 마필이 한 마리도 없기 때문에 약간 좀 뻔해 보이는 구도다라고 하더라도 기본 배당이 받쳐줍니다. 이런 경주는 와중에 확실히 믿고 세울 수 있는 쌍승시까지 놓고 때릴 수 있는 축이 있고, 또 후차게 붙이는 마필도 딱 한 마리로 저는 원틀 승부에 대한 기대감이 굉장히 높은 경주입니다. 그래서 방어 막건 들어온 제가 광고할 일도 없고 한방 승부로 적중이 돼야 되는데 그 한방 적중에 대한 자신감이 상당히 높은 경주이기 때문에 몰아서 힘을 실어 때릴 수 있다는 측면에서 이번 3경주 좀 시원하게 여러분들과 함께 배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메인 승부. 말 이름이 한 마리도 안 나왔죠? 두 분 중에 또 언급을 해주셨기 때문에 좀 겹칠까봐 좀 길어질까봐 어쨌든 한방 승부로 여러분들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방이다. 예, 한방. 우리 박 소장의 메인의 포인트는 한방이었습니다. 한방. 두 방도 필요 없다. 한방이면 충분하다 이겁니다. 어쩐지 오전장 3경주의 메인을 잡았다 해서 제가 좀 뭔가 있겠다 했는데 역시 짭짤한 한방. 큰 배당은 아닐지라도 받치는 막군 없는 한방은 진짜 파괴력이 굉장합니다. 실전 배팅 해보신 분들은 고개를 끄덕이실 것으로 믿습니다. 박 소장이 준비한 토요일만 3경주 방송 메인입니다. 함께 하셔서 제대로 된 항구라 해내시고 또 코도 시원하게 뚫어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4경주입니다. 1300의 5등급 경주고요. 11마리인데 여기는 임승진이가 준비를 한 토요일마 방송 준메인입니다. 아까 서두에 제가 7경주라고 준메인을 소개시켜드렸는데 잘못된 겁니다. 잘못 받고 4경주가 임승진의 준메인입니다. 잠시 후에 그 내용을 듣겠고 일단 원정일의 시각 먼저 듣습니다. 네, 선행마가 많은 편성입니다. 선행을 가던 선행을 못 가던 그래도 걸음을 보여줄 수 있는 이제 6번마 슈퍼 찬스라는 마필. 뭐 승급전을 가지고 있는데 경주거리가 늘었고 부담력이 조금 떨어졌습니다만 근소하고요.
4등급 당대 걸작하고 병합을 하는 과정 내내 슈퍼찬스는 여유가 흘러 넘쳤습니다. 상승세 확실히 타고 있고요. 18조 마방 마필이죠. 정확하게 껴들고 있는 마필이기 때문에 6번마 슈퍼찬스 승급전 걱정 없다라는 거 여러분께 말씀드립니다. 박소정. 예. 뭐 역시 6번마 슈퍼찬스에 대한 부분은 저 역시 동감이고요. 기본적으로 9번마 공장 명왕이 거리적인 부분에서도 딱 맞고 좀 쉬었다가 돌아와서 페로비치가 직전 경주 한번 가볍게 몰아봤습니다. 이번 경주를 저는 타이밍으로 보고 있는데 마침 앞선을 싹 정리해 줄 수 있는 6번마 슈퍼찬스라는 또 걸음발이 더 나올 마필이 있기 때문에 스스로 서두를 이유가 없습니다. 슈퍼찬스가 선두권을 조금 정리를 해주면은 뒤늦게 이제 곱게 따라가다가 숟가락 얹어서 충분히 2착은 어떤 형태로든 전개 관계없이 갖다 댈 수 있는 그런 그림들이 많이 나옵니다. 전체 전적을 너무 집중해서 보지 마시고 21번 뛰어서 이제 대가리 한 번밖에 못 온 마필인데 그래서 더더욱 승부가 필요한 이제 페로비치 안장으로 바꾼 겁니다. 이번 타이밍쯤에서 소득이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6번마 슈퍼찬스라는 인기마 그리고 9번마 공작명왕이라는 비인기마 양쪽에서 한 마리씩 소개를 했습니다. 일단은 여기 임승진이가 이번 사경주의 승부의 어떤 그 주메인으로 잡은 포인트는 그렇습니다. 6번마 슈퍼찬스가 좋아요. 분명히 말값도 1억짜리고 1억이 넘는 말이고 또 매니피 잠하고 또 지난번에 베스트 컨디션이 아닌 가운데에서도 낙승을 거둬버리는 등 많이 뛸 것으로 저 역시도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얘가 느낌은 괜찮지만 지금 승군전에 거리가 1300 그리고 그동안에 뛰었던 애들하고는 분명히 사이즈 차이가 나는 한 단계 윗구미 말들하고 지금 붙고 있는 상황입니다. 과연 강축인가 이게 과연 부러지지 않을 강축인가 라는 데 대해서는 일말에 저는 불안감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6번 슈퍼찬스를 인정을 하고 가되 걔가 잘못되는 그림까지도 임승진이가 준비를 하고 있는데 여기가 만약에 내용이 좀 맹숭맹숭했다면은 그냥 쉽게 저도 6번 슈퍼찬스를 인정을 하고 갑니다. 근데 지금 나오는 말들 중에 절대로 무시해서는 안 되는 말이 한 2마리가 지금 강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더 뛴다라는 내용 그리고 이번에야말로 절정의 조시를 갖고 있다. 우리말 빼면 진짜 큰일 난다라는 내용. 이런 내용을 듣고 보니까 6번마 슈퍼찬스까지도 잘못되지 않을까라는 걱정이 들 정도입니다. 그 정도로 내용이 좋은 말들. 그것도 인기도에서 밀려있는 쪽의 애들입니다. 이런 내용. 바로 준메인 승부의 이유고요. 또 임승진이가 그 내용을 갖고 또 분석을 해본 결과 잘만 엮어내면 진짜 구술들을 많이 준비했는데 그 구술을 제대로만 엮어내면 여기서 충분히 동지들하고 한구라가 되겠다라는 느낌을 받아서 제가 사경주를 준메인으로 했습니다. 시간이 좀 있죠. 지금 방송 찍는 시간이 목요일 밤이니까요. 뭐 금요일, 토요일 오전까지 제가 심혈을 기울여서 구술을 제대로 끼워서 한구라를 만들어낼 것입니다. 함께 하셔서 그 기쁨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경주고요. 1000m입니다. 혼합 4등급의 12마리입니다. 여기는 우리 원정 1위가 준비한 토요일 방송 준메인입니다. 잠시 후에 그 내용을 듣겠고요. 일단 박 소장의 포인트 듣습니다. 네. 나름대로 여러분들께서도 이제 마음속에 두고 계신 복병이 꽤 있을 것으로 여겨지는 그런 경주입니다. 뭐 1번 노리시는 분들, 2번 노리시는 분들, 3번 인정해야 되지 않을까. 다양한 그 각들이 나올 수 있는 경주인데 정작 선행은 4번마 엠마 비상에 나갈 가능성이 높죠. 자, 박 소장이 일단 그 현장에서까지 큰 문제만 없다면은 배당용으로 가져가고 싶은 마필 1순위가 8번 베스트뱅크입니다. 요거는 요대로 전적 없이 입상 선적 없이 나갈 마필은 분명히 아니에요. 단거리 코너 2개짜리 그러니까 1400m 이하의 거리에서 무조건 한두 번은 더 먹고 나갈 겁니다. 그 타이밍이 언제냐를 계속 제가 쬐고 있는데 이번 경주 1000m라는 거리가 얘한테 좀 너무 짧지 않나라는 생각은 조금 있습니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안쪽 마필 중에서 어떤 놈이 선행을 가더라도 가속을 활용해서 충분히 선입권 내지 2선 전개까지 따라 붙을 수가 있고 그 과정에서 무리만 들어가지 않는다면 직선줄에서도 같이 맞짱을 떴을 때 이겨낼 수 있는 근성과 끈기를 갖춘 마필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한마디로 혼합 4등급에서는 애지간한 편성 만나면 되는 마필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8번마 베스트뱅크의 기본 원단 능력을 높게 평가를 하는 그런 경주로서 8번을 빼는 가치 높은 안아짜리로 추천드리겠습니다. 8번. 임승진이는 1번마 성불오름입니다. 직전 경주는 뭐 외곽으로 밀려버렸고 안쪽이 워낙에 빠른 말들이 많다 보니까 레이스를 스스로 포기해버린 듯한 그런 말모를 보였던 게 1번 성불오름입니다. 자, 이번엔 1번을 잡았습니다. 물론 이번에도 빠른 말이 좀 있긴 합니다만은 지난번처럼 빠른 말은 없어요. 그러니까 지난번에 완전히 빠른 레이스였다면 이번에는 조금 빠른 레이스 이 정도로 급을 좀 낮췄고 또 번호를 잘 잡았습니다. 직전 대비 말 상태는 뭐 좋아지고 나빠지고 할 것도 없으나 경주 조건이 확 달라져 있는 게 1번마 성불오름입니다. 그래서 1번마 성불오름을 임승진의 관심권으로 추천을 드리겠고요. 자, 이번 5경주를 방송 준 메인으로 준비한 원정일의 포인트 지금 바로 듣겠습니다. 네, 이번 경주는 단거리 1000m입니다. 딱 보시기에도 제가 딱 펴놓고 딱 보시기에도 어떤 놈이 선행을 가서 어떤 놈이 선입을 가서 버텨낼 수 있을지 장담할 수 있는 마필이 없다라는 게 이번 준메인의 원정일이 결론을 내렸습니다. 결론을 내린 거는 앞선에서 버텨줄 수 있는 마필들이 크게 없다라는 게 원정일의 결론이고요. 자, 원정일이 노림수 있게 잡아놓은 마필이 정확하게 2마리가 있습니다. 자, 우선 뭐 언급을 해주셨던 성불오름 그리고 4번마 에마비상 그리고 뭐 안쪽에 뭐 부익한 정도 그리고 뭐 문세윤 기수하면 또 선행 아닙니까? 2번마 투데이 위너까지 그리고 뭐 되던 안 되던 일단은 상금이 부족해서 강공 밀어붙일 수 있는 8번마 베스트뱅크까지요. 앞선이 정리가 안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앞선이 정리가 안 되는 경주는 무조건 배당이 올라온다. 올라오면 원정일이 노리고 있는 그 2마리가 확실하게 걸음을 보여준다. 이렇게 저는 판단을 합니다. 자, 그래서 이번 경주는 앞선 가는 놈 단거리 1000m 아무리 주로가 가벼워 아니라 바닥 주로라고 하더라도 저는 이번 경주 앞선에 가는 놈은 관심이 없습니다. 선입권 혹은 중위권에서 막판 한 발을 쓸 놈 그 2마리를 중배당 이상의 어떤 마필로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치열한 선두권 경합을 일단은 예상을 하고 그 경합이 불을 보듯 뻔하다. 피할 수가 없다. 그 상대적 반사 이익을 노릴 수 있는 노림수말을 조교를 통해서 또 우리 원정일이가 뽑아낸 것 같습니다. 새벽에 나가서 요즘 같으면 날씨가 좀 덜 춥죠? 그렇죠. 그래도 새벽엔 좀 춥죠. 그래도 새벽인데 아무튼 그 추운 날씨에 나가서 매삭기 있게 잡아온 말 여러분들과 함께 하겠다고 합니다. 함께 하셔서 뜨거운 항구라 해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6경주고요. 1200입니다. 4등급 11마리입니다. 박소장 듣겠습니다. 저는 이제 전제가 필요한데 전개가 좀 잘 풀려야 된다라는 전제가 필요하긴 한데 자막상 무조건 뭐 배당이 굉장히 높게 형성될 마필이기 때문에 이런 건 좀 꾸준하게 지켜보시라는 측면에서 저는 뭐 당장 이번 경주부터 일단 참 고려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한 마리 추천드리겠습니다. 6번마 포리스트입니다. 이 마필 자체가 순발력도 없지 않고 또 아주 뭐 맥없이 무너지는 그런 마필도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20번 뛰는 동안에 그래도 5번씩이나 1, 2착을 한 번씩 또 갖다 대고 심심하면 그렇게 전적을 쌓아왔는데 최근 들어서는 영 허당이죠. 근데 아직까지 내보내지 않고 있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조금 더 단거리는 써먹을 때가 있거든요. 근데 항상 전기가 중요해요. 직전 1700m는 뭐 의미 없는 출전이고 3월 5일 같은 경우도 사실 선두권 마필들하고 별 차이 없습니다. 기록으로 굳이 따진다면 한 0.6초 정도의 갭이 있는데 전개로 얼마든지 그 커버가 되고 좁혀낼 수 있는 수준이기 때문에 단순히 이제 이 마필이 그 내측으로 기대는 게 굉장히 심해요. 타기가 어렵고 그래서 노련한 등짝에서 잘 잡아줘야 되는데 어쨌든 뭐 신영철 기수가 지난번에 또 다 받고 이번에는 조금 더 욕심을 내면서 직접 조교까지 호흡을 맞춰뒀습니다.
내측으로 기대는 것을 일단 알고 거기에 대한 대비를 해가면서 코너링을 할 것이기 때문에 저는 신영철 기수의 말머리 근데 경주 운영만 뭐 집중적으로 지켜볼 육경주고 꽂아준다면 이창 내에 와준다면 아주 큰 배당까지 연결될 수 있는 6번마 포이스트리를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완전. 네, 4번마 프라임 골드입니다. 이번 경주 상당히 혼전도가 있습니다. 이런 혼전도 있는 경주 적정거리에 출전을 했다라고 저는 판단을 해요. 지난 3월 25일 경주는 좀 공백이 있었고요. 자, 그전 경주 1200m, 1200m 뭐 빠른 주로였건 무거운 주로였건 가지고 있는 기본기는 1200m가 저는 적정거리라고 보고 뭐 이번 경주 4번마 프라임 골드의 선행 작전 기대해 보겠습니다. 4번하고 6번. 지금 방송을 이렇게 한 3주째, 지금 4주째 해보는데요. 해보니까 제가 이제 경주 서두를 설명을 하고 먼저 이렇게 마이크를 넘기는데 공통점이 있습니다. 인기마들을 얘기를 잘 안 해요. 네. 인기마들을. 여기가 지금 천대가리 팔리는 게 지금 8번 라이징 퓨처인데 제가 왜 갑자기 이런 걸 짚어가냐면 인기말을 안 하는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8번 라이징 퓨처라는 말을 제가 임승재가 개인적으로 좀 잘 안다고 자신하는 말입니다. 지난번에 제가 이거를 놓쳤어요. 뻔히 알고도. 왜냐면 다음에 이 지금 부담 중량 55.5도 얘한테는 살짝 부담스럽다. 다음에 한 55나 54.5로 떨어질 때 그때 세게 노리자 라고 했던 말이 라이징 퓨처입니다. 근데 김혜선이가 강공으로 갖다 들이대버리면서 우승까지 했습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이번에 부담 중량이 57까지 올라가 버렸습니다. 부담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말이 작아요. 부담 중량을 타는 말입니다. 그리고 여기가 편성이 언뜻 최근에 보여준 애들이 없어서 헐렁해 보입니다만은 제가 봤을 때는 복병들이 드글드글합니다. 아까 우리 박수재가 언급했던 뭐 6번 포레스트리라든가 또 원정일이가 언급했던 4번 프라임 골드 비롯해서 안쪽 1번마 골드 패션도 모처럼 만에 방춘식이가 칼을 갑니다. 한때 방춘식이가 타면서 2연장인가 3연장인가도 때렸단 말이고 사이즈도 있는 말이고 이번에 준비 잘했고 또 번호도 잘 잡았습니다. 1번 골드 패션도 있고 또 5번마 범똥이라면은 뭐 임승진이가 얘 들어올 때 999로 때려 잡았던 말 수술을 하고 나왔는데 일단 말은 크게 이상은 없더라. 그리고 또 외곽의 9번 마이비전도 이번에 말이 좀 살아났습니다. 문생이까지 태어났습니다. 자, 이러한 복병들이 좀 드글드글한 편성이라서 8번 라이징 퓨처를 양쪽에서 언급을 안 했고 또 임승진 역시도 이번에는 빨간불이 들어온 상황이다. 사실 이런 말 지금 대가리 팔리는 말을 방송에서 빨간불이 들어왔다고 하면은 했을 때 자칫 뭐 개망신 당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뭐 그런 개망신이 두려워서 하고 싶은 말을 못 할 것 같으면 방송 안 해버려야죠. 아무튼 제 생각은 확고합니다. 8번마 라이징 퓨처가 이번에 빨간불이다.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7경주고요. 1400입니다. 혼합 4등급의 11마리입니다. 원정일 듣겠습니다. 네. 승급전의 걸음을 보이고 있는 마필들이 대거 출전한 경주입니다. 자, 그 가운데에 구마신, 물론 선행이긴 합니다만 구마신은 최근 들어서 정말 서울경마장에서 쉽지 않은 그런 착 차이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또 재밌는 거는 이번 경주가 뭐 1400m이기 때문에 선행마도 크게 없고요. 재밌는 거는 이제 승급전에 1400m. 자, 항상 요런 거죠. 승급전에 1400m 인기마들 딱 부러지기 좋은 거리. 여러분들도 알고 계실 거예요. 그런데 원정일의 7번마 챔피언킹을 말씀드리는 이유는요. 이거는 저는 뭐 다 필요 없고 그냥 왔다라고 봅니다. 말 설명 안 드릴게요. 그냥 왔다라고 봅니다. 추천드리겠습니다. 박수정. 열하나 나스카 프린스도 뭐 많은 분들께서 관심을 가지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도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데뷔전 때는 막혔고 의미 없고 이제 2월 4일날 첫 승을 거둔 그 1300m에서 마필 자체가 타임은 별게 없는데 그 주행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경주마가 이제 스피드라든가 스태미너라든가 맞붙었을 때 지지 않고 이기려는 근성 이렇게 이제 세 가지 요소가 일단 마필 원단 능력을 가늠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요소라고 보는데 그 세 번째 근성이 상당히 좋아요.
해서 맞붙었을 때 그 대승 비법한테 밀리지 않는 그 발걸음을 상당히 제가 높게 평가했는데 승급 전에 1700m까지 어쨌든 바로 돌아버렸습니다. 아직 주행이 완벽하게 다듬어지진 않았기 때문에 약점도 있어요. 단점도 있고 불안 요소도 있습니다만은 페로비치 입장에서는 이 선두권이 정렬될 때만 기다렸다가 언놈이 그냥 선두권을 싹 정리하고 나면 그놈 옆에 갖다 붙여가지고 경쟁심을 계속 고취시켜 주면서 타면은 말이 가다가 엔진이 꺼져버릴 그런 유행은 앞으로는 아니다라는 확신은 저는 있습니다. 굉장히 좀 심하게 기대고 보법도 조금은 탐탁치가 못해서 그런 점이 조금 아쉬움으로 지적이 됩니다만은 등짝이 페로비치이기 때문에 그리고 어느 한 마리가 아니라 선두권에 나설 마필들이 꽤 여러 마리 있고 그중에서 이제 우리 언급이 나왔던 챔피언 킹이 주도할 가능성이 조금 더 높기 때문에 페로비치가 일단 선두권의 그 윤곽만 잘 캐치해서 말을 타준다면은 2등까지는 뭐 충분히 올 수 있다. 이렇게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7번 챔피언 킹, 열하나 나스카 프린스, 국산 최강 문세영이, 외산 최강 페로비치가 타면서 배당판에 완전 깜빡이로 팔릴 말들이 양쪽에 설명이 됐는데 일단 두 말에 대해서 제가 조금 더 설명을 곁들이자면은 7번마 챔피언 킹 같은 경우에는 문세희가 지난번에 처음 탔는데요. 아주 깜짝 반해버리더라고요. 생김새도 아주 끝장이고 정말 말 너무 좋더라. 떠거지도 있고 그 떠거지에서 나오는 스피드도 있고 주폭, 자옥새, 발 쓰는 거 완벽한 느낌을 받고 있습니다. 향후에 당장 더비라든가 이런 건 좀 부족합니다만은 향후에 농림부까지도 3세마 대상 경주까지도 생각하고 있을 정도로 정말 28조에서 기대가 하늘을 찌르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열하나 나스카 프린스는 이번에 보니까 그 국산 4군 1700에 도전을 출마표를 써서 출마 등록을 했습니다. 근데 그 경주가 제가 서두에 말씀을 드렸듯이 깨져버렸는데 깨지면서 여기로 왔는데 그래요. 아까 우리 박 소장이 언급했던 직전에 사실 1700 우승한 모습은 좀 실망스럽더라고요. 저도 오기는 오는데 야 그거밖에 못 뛰나? 근데 또 1700을 처음 뛰는 거 감안하고 또 얘가 아직도 그 집에서는 그런 표현을 쓰더라고요. 아무것도 모르는 가운데 지금 뛰고 있는 거다. 진짜 그 잠재력 하나로 뛰고 있는 거지 얘가 뭘 알고 뛰는 거 아니다. 나중에 알면은 정말 크게 뛸 말이다라는 평가를 해주고 있습니다. 비록 1700이 깨지면서 1400으로 내려오긴 했지만 저는 7번 11번에 깜빡이 맞고는 유력하지 않나 다시 한번 제가 강조 말씀을 드리고 나머지 말 중에 1700이 깨지면서 여기 나오는 애들이 지금 2번 키마하고 6번 당대걸작입니다. 거리가 안 맞아요. 그 큰 능력도 없는 말들이고 차라리 안쪽에 4번 이글삭스라든가 5번 위대한 전사 이런 애들이 차라리 다른 변수가 되지 않을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8경주고요 1700 5등급 이런 말입니다. 여기는 일반 경주인데 원정이를 듣습니다. 네, 저 용두산입니다. 직전 경주 페로비치가 이런 모습을 또 보여주더라고요. 선행이 아니면 좀 참고 따라가는 게 페로비치 스타일이에요. 앞에 가는 거를 그다지 좋아하지 않는데 경합을 했습니다. 첫 도전했던 1700m 거리에서요. 이거는 인기 2위권 팔린 마필을 가지고 페로비치가 좀 뭔가 좀 잘못 생각한 것이 아닌가 라고 저는 판단을 해요. 자, 이번에는요 선행은 아니라 선입을 따라가던 선행을 가던 페로비치가 직전에 호흡을 맞춰봤고 쭉 호흡을 맞춰봤었던 마필이기 때문에 자 이번에 다시 한번 1700m라면 직전의 아쉬움 페로비치가 정확하게 알고 탄다 1700m에 대해서 알고 탄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저번 용두산 직전에 같이 뛰었던 마필이 몇 두가 있는데 그 몇 두 중에 가장 꼴찌입니다. 자 이번에는 다른 전개 다른 포지션으로 승부해볼 참입니다. 박 소장. 이번 8경주는 또 역시 박 소장이 좀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 마필 하나가 출전을 하는데 역시 오픈을 해드리겠습니다. 9번마 강철시대입니다. 복귀를 하다 보면 참 저절로 미소가 지어지는 그런 경우들이 좀 있어요. 저는 강철시대 보면서 그런 생각을 계속 합니다. 실전 뛸 때도 마찬가지였고 1700m 계속 적응을 하다가 2월 19일 날 2착을 왔죠. 온 것까지는 좋습니다. 온 것까지는 좋은데 초반 게이트 2번을 달고 나와서
라이언록이 그 왕상 대가리가 안쪽에서 출발을 깔끔하게 하는데 거기서 선행 출하를 해버립니다. 이 도대체 상대를 알고 작전을 세우는 건지 상대를 그러니까 어떤 말인지 보고 말을 타는 건지 마방의 그 작전하고 말머리 자체가 참 좀 어떻게 보면 어이없는 그런 웃음이 났었는데 어쨌든 2차가 왔어요. 뒤에 마필들이 워낙 될 게 없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2차가 왔는데 직전 경주는 그 정도 기세를 보여줬으면 좀 더 적극적으로 타야 되는데 그 적극성이라는 것 자체가 지난번에는 아예 없었습니다. 당대 걸작 가는데 그냥 나 몰라라 혼자 힘한배를 하다가 결국 힘 한번 써보지 못하고 그냥 착순인데요. 저는 등짝이 바뀐 부분에 상당히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김영건 기수는 절대 최근 정정희 기수가 탔을 때처럼 나온 듯 만 듯한 탄 듯 안 탄 듯한 그런 모습으로 끝내지는 않을 겁니다. 1700m 숱하게 뛰어봤기 때문에 이번 경주 저는 배당을 물고 올 수 있는 마펠로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고범막 강철시다. 임승진이는 열하나 라운로키 좀 세게 추천을 드릴게요. 직전에 꼭 우승이 좀 필요하다. 그래서 이 말 저 말 센 말을 피하다 보니까 결국에는 1700m를 오게 됐다. 하지만 거리적인 문제가 아니고 편성을 잘 골라 나와서 우승을 목표로 쏜다라고 했는데 실패가 됐습니다. 근데 그 실패했던 원인이요. 그 당시에 우승을 했던 그 날쌘강호, 최범현이가 탔던 날쌘강호가 안장이 밀려버렸습니다. 그러면서 뒷직선에서 최범현이가 하면서 이제 말한테 끌려 넘어간 거죠. 선행을 편안하게 가고 있던 문세영의 입장으로서는 정말 황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서 걔한테 선행을 안 내줄 수도 없는 거고 말한테 지금 끌리고 있는데 사고 일보 직전인데 안 내줄 수도 없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내줘버리고 3차에 머물렀던 게 열하나 라운로키입니다. 이번에는 뭐 문세영이가 이를 앙당 물고 조교를 하고 있습니다. 용서가 없다. 1700 외곽으로 밀렸는데요. 안쪽에 뭐 시원하게 원단 선행마가 없는 편성입니다. 상대적으로 선행에 대한 아주 강력한 욕심을 낼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또 뭐 그러한 점까지 문세영이가 충분히 인지를 하고 기승할 상황입니다. 열하나 라운로키를 임승진의 관심권으로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구경주입니다. 1700 용납 3등급의 12마리입니다. 여기는 우리 조교 원정일이가 준비한 토요조마 방송 메인 승부입니다. 지금 바로 듣겠습니다. 네, 자 이번 경주 다시 한번 또 1700m입니다. 딱 익명 그대로 보자면 직전에 선전을 했었던 승급전에 뭐 바로 우승을 했던 8번마 왕의대로가 일단 눈에 딱 들어오죠. 문세영 기수 안장이고 부담 중량 조금 올라왔는데요. 자, 안쪽에 1번마 돌콩 페로비치 안장 이마필도 좋습니다. 직전에 뭐 11번 게이트였고 이번에 게이트 안쪽으로 내려왔고요. 페로비치 안장 뭐 57kg인데 직전에 56.5kg 부담 중량도 뭐 크게 문제가 없다라고 보고 있고요. 자, 목요일, 월요일 뭐 단독으로 양호한 그런 컨디션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직전이 아니죠. 2월 25일 날 같이 뛰었던 천행도 자 김용근 기수로 다시 한번 호흡 좋았던 만큼 안장 교체를 했는데 뭐 외곽을 크게 돌았었습니다. 2월 25일 날 외곽을 크게 돌고 좀 아쉬움인데 이번에도 조교 자체는 뭐 무난한 편이에요. 요러한 마필들 1번마 돌콩이나 뭐 반야동행도 뭐 나름 뭐 승급전이긴 합니다만 최근의 상승세 뭐 무시할 수 없겠죠. 요러한 마필들 1번, 2번, 3번, 뭐 8번 같은 마필들이 아마 현장에서 서로 대가리다 이렇게 아마 팔릴 거예요. 근데 저는 이번 경주 노리고 들어온 마필이 하나가 있습니다. 자, 직전 경주는 거리가 너무 아쉬웠고 그전 경주는 마필 상태가 안 좋았고 자, 그전 경주는 안장이 별로였습니다. 자, 어떻게 보시면 이번 경주가 저는 찬스라고 봐요. 찬스라고 봅니다. 직전에 완벽한 방해 이번 경주 조교에서의 끝발까지 마무리까지 확인을 했기 때문에 이번 경주 팔리는 1번, 2번, 뭐 3번, 뭐 8번 등이 있습니다만 요 마필 안에서는 아니다. 원정일이 노림수 있게 충마 확실하게 정해놓고 주력 반주력 후공까지 정리해서 메인 경주 메이드 시켜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역시 원정일의 스타일은 오로지 조교입니다. 조교에 살고 조교에 죽는
그러한 승부인데 조교에 살고 조교에 죽는 승부가 정말 대구라가 되는 경우가 많아요. 왜냐하면 인기도에 상관하고 인기도를 아예 외면을 하고 들어가는 승부이기 때문에 아주 대구라가 나는 경우가 많은데 이번 경기도 지금 딱 듣고 있다 보니까 대구라 상황이에요. 걸리면 자세하게 최근에 3회 전적의 내용까지도 언급을 하면서 원정이가 준비를 했습니다. 토요마 방송 메인 함께 하셔서 대구라 한번 느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10경 주고요. 1800입니다. 1등급에 12마리인데 여기는 우리 박 소장이 준비한 토요마 방송 준 메인입니다. 잠시 후에 그 내용을 듣고요. 원정이 씨가 간단하게 듣습니다. 네, 6번마 장산 카우보이 추천드릴게요. 승급전이었습니다. 착 차이 얼마 없었고요. 뭐 이마신도 채 차이가 나지 않았고 1등급 적응하는 차원이었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편성 자체가 1등급 하위권 편성이거든요. 이렇다 할 사이즈를 보이고 있지 못하는 고란 마필들의 어떤 접전 구도이기 때문에 뭐 승급전 충분히 적응한 6번마 장산 카우보이 추천드립니다. 저는 7번 삼봉이에요. 말 자체가 스피드보다는 스태미나입니다. 이 말의 특징은 그러다 보니까 짧은 거리는 안 맞아요. 지난 3월 달에 마주 협회장배 나왔을 때는 숨도 안 쉬고 말 상태고 지랄이고 뭐 경주 거리만 딱 보고 지워낼 수 있는 게 삼봉이었는데요. 1200 아니었습니까? 이번엔 1800입니다. 역시 스태미나가 힘을 발휘할 수 있는 경주 거리고 또 편성도 완전 덜덜합니다. 이게 지금 레이팅 100점 이하인데 완전 똥편성이기 때문에 10번 삼봉 저는 인정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고 있고요. 자, 이 길을 방송 준메인으로 준비한 박 소장의 그 이유 지금 바로 듣겠습니다. 복병 세력으로 분류할 만한 마필이 좀 뻔합니다. 2번마 그레이드 캡틴, 그리고 4번마 브리그. 브리그를 좀 제가 현장까지 조금 더 예의주시할 생각이고요. 그리고 이제 뭐 무후대제도 있고 합니다만은 현장 인기도 자체가 뭐 20원, 30원 2배, 3배로 배당판이 그냥 뭐 저배당으로 가다가 그대로 마무리되지는 않을 겁니다. 기본 배당이 저는 받쳐줄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사전 인기도를 살펴봤을 때 그런 징후가 지금 포착이 되고 있기 때문에 충만 잘 세워서 저는 3복승까지 좀 싹쓸이를 해보고 싶어요. 먼저 말씀드렸던 뭐 그레이드 캡틴이라든가 브리그 이런 마필들의 가능성을 한 번 더 좀 살펴보고요. 자, 놓고 때리는 충만은 오픈을 하겠습니다. 7번마 삼봉입니다. 삼봉. 이 앞으로 이 7번마 삼봉이 갖고 있는 걸음 가지고 이 능력 가지고 1등급에서 자신 있게 승부를 걸 만한 그런 편성을 만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이번 경주가 정말 놓쳐서는 안 될 편성이에요. 놓쳐서는 안 되는 편성입니다. 초반에 발빠른 마필 자체가 없고 미소 왕자 요거 보시는 분들도 좀 계실 텐데 이게 말이 지금 현재 살아나질 않고 있습니다. 예전 능력 생각하시면 안 되고 살아나지 않고 있다 보니까 뭐 안쪽에는 신경 쓸 게 없어요. 이준철 기수가 마필의 결대로만 곱게 밀어주면 선행 가는 거고 만에 하나 기습 마필 한두한테 초반을 허용한다 하더라도 두 번째 세 번째 자리까지는 보장이 됩니다. 7번 삼봉이 앞에 나가서 버텨낼 수 있는 적정거리 1800m라는 점에서 강조해서 말씀을 드리고 7번마 삼봉 선행 나가서 10번 무후대제 정도만 잘 튕겨낸다면 뭐 그대로 한 바퀴 1순할 가능성이 높은 경주다. 7번 놓고 한방 맞권 여기 이제 배당 엮어서 삼복승 싹쓸이까지 좀 기대를 하고 있는 경주가 되겠습니다. 좋습니다. 박 소장이 준비한 토요일마 방송 준메인 10경주의 포인트는 삼봉이었습니다. 삼봉. 전라도에 가면은 삼봉이라는 화투 놀이가 있어요. 전라도에. 서울에서는 고스톱인데 전라도에서는 삼봉이라고. 세븐 포커에 삼봉 출발할 때 그 삼봉. 그 삼봉이 아니라 화투로 치는 삼봉. 화투로 치는 삼봉이 있어요. 기본이 좋다. 난 뭐 그렇게 생각했지. 화투로 치는 삼봉이라는 도박이 있는데 약도 틀려요. 그러니까 청단, 홍단, 구사 이런 건 똑같고 뭐 송동월 뭐 이렇게 뭐 1, 2, 3 뭐 구사 뭐 이런 것도 있고. 자, 아무튼 그렇습니다. 여담이었고요. 아무튼 삼봉이 박수장이가 삼봉이를 갖고 뭐 쌍복은 기본이요. 또 삼복승이 내주는 배당까지도 지금 체포를 자신하고 있습니다. 함께 하셔서 힘을 주십시오. 혼자 체포하기에는 좀 버거우니까 같이 여러분들께서 합세해서 동반 체포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11경주입니다. 1400이에요. 3등급에 모두 8마리인데 여기는 임승진이가 그야말로 자신있게 준비를 했습니다. 방송 메인인데요. 도박의 끝이 그렇죠. 항상 좋아야 됩니다. 시작보다는 끝이 좋아야죠. 도박은. 임승진이가 멋진 마무리 자신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경주이기 때문에 양쪽에서 한 마리씩 듣고요. 임승진의 메인의 포인트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정일. 네, 오늘 뭐 18조 바방 마피를 좀 많이 언급을 좀 드리고 있는데 휴양 갔다 와서 대가리 오고 바로 직전 경주 이제 거리가 맞지 않았다라는 판단입니다. 자, 이번에 거리를 줄여서 내려왔고요. 자, 용근이 한 장으로 자 이어지고 있고요. 단독으로 뭐 선행까지도 뭐 출하율을 볼 수가 있는 마필이기 때문에 뭐 원게이트 2점 18조 마필이죠. 1번 맛동촌의 가이 추천드립니다. 박소장. 네, 저는 또 전개 변수가 나올 가능성도 조금은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뭐 이 경주는 지금 제가 길게 설명드릴 경주는 아니기 때문에 좀 짧게 추천 마필 하나만 말씀을 드린다면은 6번만 인투 더 와일드 같은 경우에 직전 경주 굉장히 빡센 편성이었죠. 아주 어려운 경주였습니다. 굉장히 빠른 말들이 하이페이스로 돌아버렸던 1200m였기 때문에 조금 고전을 했습니다만 6번만 인투 더 와일드가 2월달처럼만 어깨 힘 좀 쫙 빼고 몇 마리 안 뛰니까 차분하게 레이스 풀어간다면은 만에 하나 발생할지도 모를 전개의 변수 속에서도 이착할 가능성이 또 있는 마필이기 때문에 이래저래 좀 추천을 드리고 싶은 마필이 되겠습니다. 좋습니다. 자, 1번마 동천의 가이, 또 6번마 인투 더 와일드 두 마리가 나왔는데요. 여기가 제가 이 편성을 딱 보고 좀 회심의 미소를 지었습니다. 왜냐하면 이번 주에 저런 경주가 깨졌습니다. 세 개가. 그러면서 분할을 시킨다는 게 이번 경주를 분할을 시켰어요. 원래 당초 하나였습니다. 국산 3등급 1400 레이스가 15마리 편성 하나였습니다. 근데 이번 11경주와 일요일 10경주를 분할을 시켜놨죠. 그러면서 제가 무릎을 쳤어요. 야, 이건 진짜 하늘이 도와주고 있다. 운빨이 따라주고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정말 놓쳐서는 안 될 말이 한 마리가 낑겨 있었어요. 근데 편성이 너무 세더라고요. 그래서 야, 너 정말 너무 아깝다 라고 제가 고민을 많이 했는데 분할을 딱 시켜버리면서 절묘하게 진짜 때려먹을 수 있는 찬스를 맞이하고 있는 말, 그 말이 있는 거고요. 그리고 아까 우리 양쪽에서 언급했던 동촌의 가이, 인투 더 와일드, 임승진이 당연히 좋게 봅니다. 그 중에서도 1번마 동촌의 가이는요, 직전에 1700이 표현이 아닌 것 같아요. 늦발해 버렸습니다. 늦발하고 김영근이가 오바지라고 서두르다가 완전히 경주를 망쳐버렸습니다. 이번에 어쨌거나 1400 내려왔고요. 또 기본적으로 저는 예전에 탔던 그 기수들의 얘기를 들어보면은 선행보다는 따라가는 게 더 뛴다라고 평가를 받았단 말입니다. 그래서 딱 그러한 조건과 맞물려서 이번 편성에서 뒤도 안 돌아보고 선행 깔롬, 그게 바로 포인트입니다. 딱 세 마리인데요. 1번, 6번, 그리고 방금 제가 말씀을 드렸던 뒤도 안 돌아보고 선행 까고 넷벨롬, 딱 세 마리 압축입니다. 짭짤하게 항구를 할 것 같아요. 최근에 보여준 게 없어서 인기도에서도 완전 밀려 있습니다. 말 8마리 편성이지만 단촐하지만 짭짤하게 항구라가 될 수 있는 그런 느낌을 받고 있습니다. 마지막 경주를 메인으로 할 정도로 임승진이가 좀 자신 있고 또 거품만 물겠습니다. 함께 하셔서요, 크게 웃고 경마장 나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해서 4월 15일 토요일 경마 전복주 시즌4 마쳤고요. 저희들은 잠시 후에 1호 경마에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